일단은 내년은 내년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뭐 올해 폐장일이 수요일 30일이고 납폐하고 나서 뭐 연휴가 좀 껴 있어요. 31일, 1일, 2일, 3일까지 이제 그리고 4일 날 10시에 이제 개장을 합니다. 일단 그 기준에 저희도 이제 내부 정비를 하고 또 교육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 쪽을 해외 선물하고 선물 쪽을 좀 오픈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시 뭐 이후라든가 예간에 그때 교육 강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오늘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보실 종목 기준 교육 들어갈 텐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네 종목의 설정 범위를 가져갔는데 맨 밑에 두 종목은 사실상 좀 시가총액이 석경 AT는 너무 작아서 좀 창피스러운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신규주들의 변동성이 원체 나오는 그런 또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 일단 가져가서 전략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 그런 쪽에 이제 뭐 흐름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맞는데 복잡하니까 내일 아침 개장초의 기준을 잡고요. LG전자 같은 경우하고 뭐 셀트리온 SK하고 삼성제약, 석경 AT 기준점부터 잡아놓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8시 반이라 9시 반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준점부터 잡겠습니다. LG전자 기준에서는 거래량의 기준을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지금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나와요. 전체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이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래량이 아니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란 부분은 의미가 없다. 지수가 이제 급격히 땡겨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한적이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죠. 그나마 이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온 종목군들별로의 흐름이 아니라서 그나마는 뭐 좀 긍정적이긴 한데 어찌됐건 일봉상으로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량보다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20조 이상의 하루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을 때는 5조 미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세장이 아니었죠. 주춤거리고 있던 시장의 흐름이었고 지금은 20조 원 이상. 또 주봉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거나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2015년 이후의 흐름하고 또 비단 틀려져 있는 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또 시중에 또 추가적으로 풀린 게 있죠. 또 인위적으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관점에서 인위적으로 좀 눌려졌던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부터 이제 금리를 인위적으로 좀 눌러놨다가 그게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더 미끄러진. 그건 이제 오롯이 윤정도 생각입니다.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내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제 기준에서 오롯이 윤정도 기준에서 그렇지 않다. 인위적으로 미국에서 좀 누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19가 겹쳐졌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완전 바닥금리죠. 우리나라까지도 우리나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완전 바닥금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예? 금리가 바닥금리여서 행복한데 시각의 차이가 있죠. 한쪽에서는 야 2023년까지 미국의 금리 동결할 수 있대, 안 올릴 수 있대, 와 대박이야,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야죠. 금리를 안 올린데 그게 좋은 거예요? 바보예요? 야 나 퇴원 안 한대, 나 퇴원 안 시킨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빨리 병을 낫고 퇴원을 해야지.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을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출석 체크도 할 겸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뭐 올려드렸겠다 먼저.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자,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너무너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빈혈이랄까 말도 안 되는 요즘 세상에 뭐 빈혈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잘
드시더라도 뭐 빈혈이 있는 경우가 있지. 어찌됐건 빈혈이야.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이 비만이야. 오케이. 윤정두처럼 운동 부족이라 비만이었고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숨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이제 열심히 치료하시고 내일 모레 이제 퇴원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일 모레 퇴원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은 야, 나 내일 모레 퇴원 못한대. 계속 병원에 있으래. 주사 맞으래. 여기서 있으니까 밥도 줘. 비교 같지도 않은 비교인데 경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2023년까지 경기를 부양한다, 금리를 동결한다, 이건 안 좋다는 거지. 자, 금리가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라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이 될 정도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 회복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000 한번 가시죠. 000. 출석 체크도 할 겸 000. 진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개선이 돼서 진짜 묻지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묻지마 투자라는 게 별거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구자고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뭐 간접 투자를 권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 간접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 우리는 다들 직접 투자할 것 같잖아. 옆집 형들 다 주식하고 뭐 다 직접 투자할 것 같죠? 안 그렇단 말이야. 실질적으로는 간접 투자에 자금이 더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접 투자 상품의 자금이 굉장히 강도 있게 몰려질 때, 그럴 때에 실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지금의 뭐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행복하지만 그 정도의 등락 범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묻지마. 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MBN 방송 보고 있는데 야, 이 녀석들 뭐 LG전자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삼성전자가 왜 가는지도 몰라. 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왜 가는지 모르겠대. 이상한 장이래. 안 좋은 장이래. 야, 나 참 그래놓고 삼성전자 10만 원 본대. 그게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네.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 그 목요일 날 전략 잡아드린 부분이 이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형주의 월봉입니다. 똑같죠, 거의? 똑같죠. 왜냐면은 대형주라는 거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예요. 옛날에는 이제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거든. 바뀌었어요, 시가총액으로. 그리고 이제 100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1위부터 나머지가 소형주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소형주, 중형주 못 가고 있죠. 대형주만 가는 장세란 말이에요. 이걸 나쁜 장이래. 정신 나간 거지. 무슨 이게 나쁜 장이야.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경기가 살아나서 올라간, 금리가 올려진 건 언제? 2004년부터 2006년 미국의 기준입니다. 요 기준.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진 거는 다들 리먼 때를 얘기해요. 웃기죠?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거는 2007년 9월에 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2008년도에 1사분기에 베어스턴스가 망하죠. 그러고 나서 리먼 망하죠. 그 다음 메릴린치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5대 IB에서 3개가 무너진 거고 1, 2는 살아남아 있고, 그죠?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거는 가격 반발력이죠. 경기가 좋아져서 이때처럼 화랑이어서 시장이 올라온 게 아니라 화폐 가치의 훼손이죠. 그래서 랩 상품에 돈이 무지하게 몰렸죠. 그 랩 상품에 몰린 돈 가지고 차화정 70주 랠리가 나왔죠. 그러나서 이제 이게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 순환매. 어떤 업종이 하나 올랐어. 근데 펀드멘탈 개선 폭도 없이 오른 거야. 그래 다시 밀려. 삼성전자고 나발이고 여기서 뭐 누가 가겠어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2013년도에 미국의 출구 전략을 합니다. 더 이상 주사 안 놔줄 거야. 양적 완화 안 할 거야. 그죠? 그 자산을 매입을 안 해줄 거야. 자산 매입해주면서 유동성을 뿌려줬는데 이제는 다시 자산을 뿌려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리죠. 2015년 12월에. 그죠? 그리고 금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코로나19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디커플링까지 겹쳐진 거고. 어찌됐건 지수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퍼센테이지의 기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300% 올라온 거예요. 본격적인 실제 시장 랠리죠.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물동량 증가하고 경기 자체가. 근데 중국 경기에 영향이 있는데 중국 경기는 90년 초반부터 개선이 됐고 강세를 떴던 거고 두 자릿수 성장이 나왔다는 게 2000년 초반부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의 힘으로 올랐던 이 부분이 150%. 여기가 300%, 여기가 150%. 우리는 지금은요. 2015년 말,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48%뿐이 안 돼요. 300%, 150%, 48%인데 이제 금리를 올릴 만큼의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런 랠리가 나오는 거죠. 요런 랠리가. 그럼 그때는 시장 주도 업종이 여기서 조선업종, 조선업종 시장 300% 올라갈 때 33배. 여기서는요. 여기서 시장 150% 올라갈 때 삼성전자 얼마? 삼성전자 150%. 여기 시장 300% 올라올 때 삼성전자 얼마? 200%뿐이 못 올랐어요. 바보입니까? 이런 종목 사게? 네? 이땐 그럼 누가 올라요? 차화정 70주, 자동차, 기아차가 14배, 롯데케미칼, LG화학은요 13배, 시장은요 150%. 지금은요 전기전자 업종 48% 오를 때 전기전자 업종 얼마? 260%. 됐잖아. 그러면 시장이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간다고 보는 거죠. 왜? 고점이 언제예요? 고점이 어딨어? 금리가 바닥인데. 금리가 바닥인데 어떻게 고점이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시장이 그럼 얼마까지 갈까요? 뭘 얼마까지 가? 다우가 14,000에서 28,000 넘기고 30,000인데 14,000이 여기에 다우지수 기준에. 그래 30,000이에요. 왜? 거긴 경기가 좋아서 가나? 여전히 제로금리인데 거기도 화폐가치 훼손이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왜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번다며. 돈 무지하게 뿌려들였죠. 에? 재난지원금 막 뿌렸잖아요. 3차 재난지원금 이제 나오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됨으로써 부동산 경기 화랑세. 뭐 집 있는 분들은 좋은 거고. 또 주식시장에서도요. 불나방처럼 변동성 있는 종목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종목에서 아니 이런 일도 있네. 아니 세상에 LG전자의 상한가 우와. 의약품 말고 LG화학에서도 2차 전지 랠리 폭등 랠리 나올 때 LG전자의 14% 하루에, 현대차가 18%. 하나솔루션 같은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사실은. 그쪽에 하루에 변동성 20%, 24%.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 낙폭과대에서 돌린 게 아니라 고점에서. 그것도 LG전자가 52주 고가 찍은 상태에서 98,700원 고점인가요? 거기에서 10만원 넘길 때 바로 그냥 10만원 넘기는 자락에서 상한가 가버린 거 아니에요. 주춤거림도 없이. 결론적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대형주의 흐름 똑같죠. 소형주, 중형주의 흐름은 고점을 못 넘깁니다. 업종군들 다 보시면 업종군들 다 보시면 똑같아요. 2015년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2015년 종가 대비 올라와 있는 업종군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올라와 있더라도 시장이 48% 올랐다 그랬잖아요. 2016년 이후에. 왜 하필 2016년이냐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 지표가 개선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표는 개선돼 있는 상태인데 인위적인 금리 인하 부분 플러스 코로나19 거기에 이제 부양책까지 겹쳐진 거죠. 그럼 어찌됐건 움직여야지. 못 움직이고 있잖아. 대부분 다 전부 다. 대바닥에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 저거 황금 대바닥주 그 필요 없다니까. 매번 그렇게 얘기해서 다 깨져서 죽었던 거 아니에요. 결론은요. 하다못해 의약품이라도. 하다못해 의약품. 그럼 의약품의 2015년 종가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약품의 2015년 종가면은 여기겠죠. 여기. 요 자락 대비. 그러니까 한 9천 대비해서 지금 얼마? 22,000? 그럼 100%, 130% 올라온 거네. 130%. 그러면은 서비스 업종은요. 얘도 또 그 자리에 사실은. 그러면 화학은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LG화학과 화학 쪽이 정유 쪽은 아직 더딘 거고.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야. 얘가 나오려면서 48% 시장의 48%를 얘가 땡긴 거. 근데 얘가 땡겼으니까 그 다음에 쉬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실적이라니까. 에? 여기서 보세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00에서 시장 5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가까이 찍을 때 300% 올라올 때 얘 200% 올랐다니까요. 2008년 바닥 찍고 시장이 150% 2011년까지 150% 올라올 때 얘 시장 수익률이라니까. 뭐 1등이라고 얘가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갈 수 있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준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그 호드람님 말씀이 정답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있죠.
2015년도에 금리를 이제 인상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금리 인상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합니다. 몇 차례? 17차례. 1년에 FOMC 회의가 8번, 2차례 2년 열렸으니까 16번 플러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니까 한 차례 더 해서 17차례인 거예요.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올릴 때마다 25bp씩 올려서 0.25%포인트 올려서 1%의 금리가 5.2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양적 완화까지 했죠. 근데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출구 전략. 금리가 제로금리만 되는 것만 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9.11 테러 나고 9.11 테러 이전에 바닥금리가 3%였거든요. 3%에서 9.11 테러 나고 얼마까지 내리게 되냐면 1%까지 내려요. 그게 이제 직전 바닥금리죠. 그 바닥금리를 깨고 제로금리까지 내려오는데도 안 돼. 그래서 양적 완화, 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해주는 그러한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댄다는 그러한 정책을 쓴 거죠. 그렇게 되면서 돈이 이제 뿌려집니다. 근데 그 양적 완화를 더 이상 돈을 안 뿌리겠다. 있는 자산, 시장에 있는 자산을 사줘서 돈을 풍부하게 제공을 한 거였다면 이제는 다시 자산을 뿌려버리겠다. 뭐 막 뿌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적 완화를 그만둔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구 전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당시 2013년도 기준에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1년 내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금리 이제 조만간에 금리 올린다. 2013년도에 출구 전략, 2013년도에 조만간 금리 올릴 거야. 그리고 2015년도에 결국 금리를 올리는데 결국은 경기가 살아날 만큼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2015년도 1년 내내 방송을 할 때마다 뭘 갖고 나갔냐면은 그때는 MTN에서 방송을 했어요. 와우에도 기가 찬 거야. 와우 처음 생길 때부터 윤정도가 방송을 다 해준 건데 기가 찬 게 뭐냐면은 엉엉 울어요. 너 왜 우니? 그런단 말이야. 화면 보고 저도 정신이 나간 거지. 화면에서 누가 엉엉엉엉 울어. 너 왜 우니? 그런다고. 금리가요. 금리 인상을 하면요. 금리 인상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라고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냐면은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아니라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때 계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정신 나간 거죠.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지표가 좋게 나와요.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시장이 그날 올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와 지표가 좋아서 시장 올랐어요 이래. 근데 지표가 좋게 나오는 날 어느 날은 또 조금 조정받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은 뭐라 하냐.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시장 조정받았대. 야 미치겠네. 그래서 1년 내내치를 따져봤어.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미국이 오른 날도 있고 내린 날도 있어. 거의 뭐 반반 수준이야. 근데 맨날 하는 얘기는 지표가 좋아서 오른 날은 와 좋아요 이렇게 하고 지표가 좋아서 떨어진 날, 지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대. 세상에 금리를 인상하는 우려감이라는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에?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윤정도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네. 뭐지 그 영화에서 기생충에서 하는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는 윤정도야. 2005년도 11월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때가 금리 인상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진행될 때인데 이 당시의 기준에 방송 원고예요. 지금 방송에 아니라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 양반 있잖아. 와우에 시황 돈 받고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맨날 이 방송 자료를 대표님 저 주시면 안 돼요. 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주세요. 하고 받아간 방송 원고거든. 이거 왜 글씨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더 어떻게 줄여야 되지 이걸?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 방송 원고를 주세요 해서 갖고 갔단 말이야. 요즘에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환원을 해야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윤정도 다 이거 무료로 강연회 때 교본을 떠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드린 건데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이제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방송 원고 자료, 증권사 임직원 교육 자료 이런 거.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누적 수급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누가 했니? 기간을 어떻게 샀니? 3대 약자는 어떻게 되니? 이게 다 방송 원고였어. 윤정도. 근데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경기가 살아나서 맨 위에부터 읽어드릴게요. 경기가 살아나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징후가 확산되면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등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요, 경기 성장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점진적 금리 인상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정적 성장 기틀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 긍정적인 면도 강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뭐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외국 자본이 본격적인 이탈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때 당시에 미국 금리가 더 셌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탈 자금은 없었어. 경기 회복 속도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금리를 한쪽은 인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한쪽은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경기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금리를 인상시켜 버리면은 그러면은 소비가 축소돼 버리고 소비가 금리 인상해서 난 돈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너무 가팔라지면은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돼 버린단 말이야.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버리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기를 이걸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대출을 받고 적절하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그 금리에 대해서 점진적인 금리냐 또 지금 금리를 올릴 시점이냐 여권에서 무조건 금리를 못 올리게 합니다.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트럼프 대통령 악을 쓰고 막 이야 내가 너 뽑아놨는데 왜 금리 내리는데 금리 안 내려 이 녀석이 내가 경제인이야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툭하면은 여당 툭하면은 정부가 금리 하는 애 압박을 넣죠. 원래 하는 독립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당이 집권을 해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돈 뿌리는 거야. 일단 뿌리고 보는 거야. 그렇게 뿌려야만 표가 나오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수층에서는 약 오르는 거죠. 이번엔 살짝 얘기 나왔다.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금융 쪽으로 아는 거지 전체적인 뭐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니까 살짝 얘기 나왔던 부분이 그래서 잠깐 채널 돌리다가 들었던 얘기가 여당 쪽 패널이 하는 얘기가 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뜯어내는데 부자세를 해서 부자들한테 5%를 걷겠다 이거야. 그럼 보수층들이 가만히 있겠어? 야이씨 왜 나한테 5%를 뜯어가지고 이 재난지원금을 내? 왜 니들이 선심성 공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쪽 표밭을 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 보수 쪽은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뭐 서로들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걸 떠나서 경제학 논리상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요 경기 회복 속도보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그건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표가 2008년도 리먼 터졌을 때 그러니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졌을 때 그 당시에 금리 수준 그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경제 수준 경제 지표가 깨져 있냐 이거예요. 안 깨져 있죠. 회복돼 있죠. 회복돼 있는데 금리는 그 자리 그대로죠. 결론은 뭐예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수준 퇴원시켜야 되는데 자꾸 야 여기 있으면 공짜 밥 줘. 병원 좋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다 그 얘기 있구나. 그래 맞아 그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2005년도에 윤정도가 잘나서 올렸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건 경제학 논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금리 올리면 지금 뭐 서서히 대두가 돼요.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 어렵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우리는 금융시장을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뭐 애국심 마케팅 다 떠나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외화 부채가 많은 누가 외화 부채가 많아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비행기 살 때 다 달러 빌려가지고 돈 빌려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를 달러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원화가 강세일 때면 어떻게 돼서 수혜를 입죠. 그런 업종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업종만. 그리고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왜 보냐?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그러면은 현대차는 가격 결정력이 있느냐? 지금 엔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쪽도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기인된 전기, 수소 뭐 이런 부분 쪽에 친환경 뭐 어찌됐건 금리의 부분은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 줘야죠.
근데 2015년도엔 그 정신 나간 것들이 뭐라고 채널 돌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시장 조정받다가 시장이 얼마나 뭐 조정받은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시장 뭐 얼마나 크게 조정받은 거 있어? 이 정도 조정 감내 못해? 이렇게도 빠진 것도 이겨냈는데, 종목 제대로 잡아내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린 그 시점 바닥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본격 랠리. 2017년도에 우리나라 올라온 게 얼마? 28%, 26%. 세계에서 2위.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디커플링 상태 이게 디커플링 상태예요. 이 고점 대비 미국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은 못 가지 않았냐? 유럽 여기서 맴도는 것 같은데 유럽 이 고점 대비 75% 올라서 이 고점 대비 75%.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 고점 대비 75%면 얼마야? 3,500, 4,000 가 있어야 돼. 뭐 좀 알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린이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아는 멘토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예? 그죠? 동 선생님 리먼 때 미국 여행 중 여행이 아니라 죽을 맛 주식 쭉쭉 빠져서 뭐 감당이 안 됐죠 그때 당시. 뭐 포스코가 하한가 맞고 그러는데 포스코가 하한가 맞아서 장중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기준에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업종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아니 무슨 순환성이야 무슨 개뿔이나 무슨 순환성 저런 거 순환매 한번 잡아보려고 저걸 원하세요? 에이. 그러지 말라니까. 비이성적이지만 의약품 쪽에서 그럼 비이성적이지만 의약품 쪽에서 잡주들 올라가는 거 그거 말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저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번에 셀트리온 삼형제를 11월 말에 잘 잡았죠. 왜? 윤정도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탈적인 얘기 안 해요. 뭐 임상, 삼상 얘기 안 해요. 왜? 지금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얼마? 80조? 좀 이따 한번 봅시다. 몇 조인지. 지금 볼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 여기 나오잖아 메뉴에. 응? 그게 펀드메탈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수준이지. 자 보세요. 셀트리온이 45조 그리고 얘가 24조니까 얼마 70조네. 거의 80조에 육박하죠. 주가가 빠졌는데도 80조에 육박해. 참나 어이가 없는 거지. 영업이익 1조 5천억이에요. 윤정도는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 안 그래요? 할 수 있잖아. 왜? 아니 그만큼 수익 냈으면 됐지. 11월 말부터 해서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먹고 그날 25일날 셀트리온 15% 수익 내고 하루에 셀트리온에서 비중이나 조금 들어가 5% 10%씩 팍팍 들어와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11만 원대 들어와서 15만 6천 원 전량차익 실현 고점을 놓쳤지. 그러고 나서 재편입하고 고생했다가 또 차익 실현. 이 금리라는 부분 갑자기 이제 금리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는 윤정도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이제 지표가 개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가 개선돼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애플 뭐 내년에 시가총액 이제 3조 넘기느냐 그거 얘기하고 있죠. 2017년도에 1조 달러 넘겼고 올해 2조 달러 넘겼고 이제 내년에 이제 3조 넘기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2조 중반 아닌가? 2조 8천억인가요? 달러 기준에? 화면 나와요. 예. 화면 안 나오시는 분들 재접속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올해 그 코스피 쪽에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 개인들이 무지하게 물량을 많이 샀다. 뭐 21일 장 마감 기준까지 3조 7천억. 이것도 우리가 다 만들면 돼. HTS에서 연간 누적 그리고 HTS 볼 필요도 없이 KRX 혹은 코스콤 들어가면 저거 전산 다 받을 수 있어. 연간치 외국기관 개인 수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는 자료들도 좀 더 고급스럽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치 받아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올해 기준에 3조를 매수했다고 칩시다. 그 3조가 시가총액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1910조 정도 하죠. 1910조 정도 할 거예요. 1910조 정도 하는 시가총액에서 3조 7천억 샀다고 그게 동학개미의 승리입니까? 엊그저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두 3개 있는데 만두 5개 있다고 칩시다. 아들 하나 주고 우리 아들내미 090919 만두 그 친구한테 우리 채혁이한테 야 너 만두 하나 먹어라. 아빠 4개 먹을게. 아빠 만두 4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야 채혁아 배불러지는 야 하나 먹은 내 배가 부르면 아빠 배는 터지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만 또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300조 벌어갔다 그걸 부정적으로만 그거 벌어서 다 차익 실현해서 다 빠지고 나왔나? 300조를 지금 막 송금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가 올라가는 범위의 기준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또 그런 기준도 잡아요. 어떤 기준 잡냐면 달러와 환산의 기준도 잡습니다. 달러와 환산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기준을 달러와 환산으로 해서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 기준. 예를 들면은 일본이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시장이 뭐 못 움직이고 못 올라가고 박살난 것 같고 그렇지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엔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달러와 환산 기준의 기업 가치는 엔화 강세를 떴다고 해서 잃어버린 20년 얘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20년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뒤지고 있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한쪽 면에 한쪽 것만 보면 안 돼. 근데 그쪽을 다 얘기하자니 뭐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어쨌든 결론은 동학개미 3조 7천억 가지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말고 3조 7천억이 이게 매수야? 아마 진짜. 자 보실까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이거는 2004년 말 기준에 8조 수준의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2008년도, 2007년 12월 뭐 이럴 때 기준에 74조까지 66조 증가했다고. 한 달에 거의 막 2조씩 들어와요. 1년에 24조씩 들어옵니다. 1년에. 2년에 48조. 3년에 얼마예요? 3년에 72조? 3년에? 그렇게 들어왔다니까. 1년에 24조씩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얼마가 될까? 한번 나도 따져보자 한번. 2005년도 기준에 12월까지면은 이게 얼마예요? 한 대략 이렇게 그어버리면 2조 8천억, 20조 들어왔네. 1조 5천억씩 20조 들어왔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시장의 지수가 얼마나 돼? 900포인트대? 1000포인트? 지금 2000이 넘죠. 2000 넘는 구간에서 3조 7천억 매수했다고 대박 동학개미가 어마어마하게 샀다고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거지. 저 자산운용사 존니 우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님 자격이 없는 거지. 자산운용사 대표하실 동학개미 승리 3조 7천억 샀는데 동학개미 승리 이거는 이 자금은 누구 돈이야? 동학개미 자금이야? 개인들 자금 아니야 이거? 윤정도 말이 틀려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이 견인되는 흐름들 그게 묻지마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몰리는 거, 상품에 돈이 몰리는 거. 1년에 그냥 막말로 진짜 막 미래에서 광고 때리고 해가지고 이거 얼마 들어온 거야? 4천억에서부터 40조에서부터 74조까지니까 34조 들어왔네. 거의 1년 만에 34조. 그때가 뭐 1400에서 2100포인트 넘어갈 때 그때쯤 되겠네요. 지금은요 2800포인트야. 2800포인트 2000에서 2800 갈 때 3조 7천억 돈을 그게 동학개미가 들어올린 거야. 에이라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응?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 동학개미니 부추기고 아우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갔어요부터 뻥쟁이들 아주 무슨 결론적으로 동학개미 뭐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요 당시에 이러한 기준점이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죠. 외국인들이 위에 걸어놓은 물량도 전부 체결해 가면서 누가 투신해서 지금은요 투신의 거래가 별로 없죠. 그럼 뭐가 많아요? 증권사 기준, 증권사 기준. 그게 지금 뭘로 바뀌어 있죠? 이름이 명칭이 하여간에. 그럼 걔네들이 매수 매도하는 거는 자체의 운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해지 상품 물량이 대부분이다. 예? ELW, ETF, ELS 이런 상품 계정의 해지 물량 운영사들이 증권사 쓸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동학개미가 승리했어요. 3조 7천억이 났어요. 정신이 그런 거 더 이상 논하지 마시죠. 예?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초대박을 낼 수 있다.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이런 자금이 유입될 때.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정확하게 놓고 보시면 이거예요.
요 기준 2100포인트 대비 얼마 올라와 있어요? 2007년 700포인트 35% 올라와 있네. 35%. 다우지수 얼마나 올라와 있을까요? 다우지수.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쪽이 사실상 미국 쪽이지 뭐 다른 쪽 보지는 않잖아요. 사실 유럽이나 조금 보긴 해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보더라도 보여드릴게요. 다우지수 2007년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와 있죠? 14,000에서 3만 수준. 더블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얼마? 35%. 얘네는 더블. 이거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인 거고 S&P 500 지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500개 종목의 정상적인 지수의 흐름인 거죠. 얼마예요? 1600포인트에서 3200 훨씬 넘겼네. 3700이네. 1100이 올랐네. 얼마예요? 70% 이상 올랐네요. 70%. 70%. 70%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계산기 100%가 월등히 넘는 거고 3700에서 마이너스 1600 나누기 1600 해주면 얼마예요? 131%. 다우지수는 100% 다우도 넘는 거고 그다음 나스닥 기술주 위주인 우리 전기전자 업종 위주잖아요. 지금 37% 비중이잖아요. 그럼 다우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 상상을 초월하지. 상상을 초월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 거기는 상상을 초월하죠. 300포인트 기준 잡으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가 이 랠리가 나왔나? 예전에는 다우지수 기준 2007년도 또 2011년도 기준에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독일 볼까요? 독일 2007년 대비해서 2007년도와 이제 경기 좋았을 때 정점이니까 그리고 리먼 터지고 막 했었으니까 2007년 대비해서 75% 정도? 그 정도 올랐단 말이야. 8,000에서부터 최고 고점이 14,000 수준. 그럼 얼마예요? 6,000포인트니까 7, 8에 56. 한 75% 정도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3,500에서 4,000. 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수를 논하지 마세요. 지수는 의미 없어요. 삼성전자나 이런 쪽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니까. 그럼 지수를 논하지 않고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지수가 가니까 뭐 다 간다 그게 아니고 시장 수익률을 놓고 보시지 마시고 또 엄한 종목 하나가 이상한 애들이 뭐 급등이 나왔다 이거 놓고 보시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내일도 우리는 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면 교육받은 그대로 대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겠다는 건데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요 기준 예를 들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1조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5손가락 안에 들어오죠. 무조건적으로. 그럼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LG전자 왜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걸? 뉴스 보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간 보고서 보시고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LG전자가 그러한 내용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물적 분할을 하고 전장업체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세계 3위 업체하고 손잡고 신규 합작법인을 만들고 그럼 거기서 매출 얼마나 나올까? 첫 순에 배불러요? 매출 나와 지금 매출 확인됐어? 안 나오죠 아직까지. 예? 근데 이제 뭐 규모가 얼마일 것이다 다 좋아요. LG전자의 매출 규모가 얼마? 60조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얼마? 내년 예상치가 3조 6천억이야. 그러면 LG전자가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전장업체 인수할 때 인수 가격이 얼마? 1조. 그 당시에 매출이 얼마? 5조가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 영업마진은 얼마나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야. 영업마진만 1조씩 나오는데 1조에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도 LG전자가 없던 펀드멘탈 소형주 잡주가 아니라서 뭐 합병한 물적 분할하고 뭐 신규 그러니까 신규 사업 부분을 진입을 한다 이래서의 폭풍 랠리라기보다는요. 기존에 미리 매집이 돼 있었고 그 손바뀜을 통한 그 흐름의 기준이 잡혀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LG전자의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기존에 이미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려왔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LG전자의 이런 거 한번 다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거?
이게 맞나요? 평단 이게 평균 단가고 17일까지 하도 이제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IT 기준에서 얘가 못 갔잖아요. 얘만. 그래서 5월 1일부터 LG전자의 누적 순 매수를 보여드렸는데 9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죠? 900만 주. 이 900만 주의 의미가 뭐냐면 이 900만 주라는 물량이요. 상장 주식 수가 1억 6,400만 주예요. 반올림해서 1억 6,400만 주. 1억 6,370만 주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LG전자 하면은 LG전자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LG전자 한 번이라도 최근에 매매해 보셨잖아. 윤정두 덕분에 상한가 드신 분도 계시고 LG전자 그죠? LG전자 상한가 먹었다. 나 매매해봤다. LG전자 수익 났다. 고맙다 하신 분들은 윤정두 최고 70110과 한번 갑시다. LG전자 매매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상한가 먹어보고 와 대박이야 수익 났어 고마워 땡큐에 70110과 한번 가보자고. 윤정도 정확하게 딱 맞췄네. 1억 6,364만 7천 주면은 1억 6,400만 주라고 했잖아. 반올림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900만 주를 뺏겼으면 6% 수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6%를 잡아갔는데 그 6%의 매수 평균 단가가 12월 17일 기준에 하도 못 가니까 여러분들 하도 못 가니까 윤정두가 다 자료 보여드리면서 LG전자입니다. 수급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매수가 돼 있고 신풍제약 다음으로 매수가 많이 돼 있는데 얼마? 매수 기준으로 915만 2천 주가 매수가 됐습니다. 신풍제약은요. 얘도 매수를 했지. 근데 얘는 공매도 상한도 포함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인덱스 상품 쪽이고 어찌됐건 LG전자의 6% 수준의 매집. 그것도 외국인 쪽에서의 일방적인 사실상의 매집. 그러고 나서 외국인의 매수 평균 단가 봤더니 8만 원. 그럼 6%를 8만 원 평균 단가에 매집을 했으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최소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빠져나갈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야만 시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들어 올려야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교육을.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이 이렇게 돼서요. 퍼센테이지 기준에 이 퍼센테이지, 이 자료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 또 최근 들어서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이게 언제 2007년도 윤정두 ELW 도서 2권짜리 도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의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풍문으로 들어서 이 자료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받고 싶죠? 받으셔야 되겠죠? 받으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000 또 갑시다. 000. 지금 시간이 없어요. 14분 남아 있어요. 교육도 해드려야 되고 자료도 드려야 돼. 아주 그냥 속이 터져 내가. 자료 좀 드리라고 하고 방송 끝나고 왔더니 자료는 무슨 개뿔 자료 5명이나 있는데 그럼 윤정두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면. 그죠? 그럼 풍문으로 들어서 자료 드려야 되잖아. 000 9개 방이 있어요. 000을 최대한 빠르게 또 행복하게 능동적으로 넣어주시는 방 9개의 방이 있다고 그래서 9개 방 그 방에 우선적으로 좀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123분 들어와 계시는데 22개가 뭐야 22개가 세상에 어제 링크가 어제 그 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링크 일요일날 했던 거 정PD 있으면 그 링크 줘봐. 그 클릭수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몇 번 좋아요를 눌러주셨는지를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우리 메인 화면에 나와 있게 추천수가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런 거를 오픈을 해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 녹화 방송이 나올 수 있게끔 분명히 그거 해놓으라 그랬지. 그 내용이 뭔지 우리 유 실장은 나한테 또 물어봐. 방송 끝나면. 방금 얘기한 내용이 뭡니까? 유튜브에 추천수 100개 넘어간 거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하려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 할 수 있는 내용을 기분 좋으면 올려놓고 기분 나쁘면 안 올려놓고 안 되죠.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요. 오늘 30개야. 이러면 안 돼. 빨리 넣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을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필요 없어. 구독 신청을 하시는 이유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는 이유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그 링크 다 뿌려주세요. 정PD님 뿌려주시고,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LG전자도 마찬가지, DB하이텍도 마찬가지, 알체라 마찬가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동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올려드리면 뭐해? 여러분들이 보시고 교육을 받고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올려드리면 뭐하냐고. 응?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점 잡으실 때 유튜브에서 1분이라도 일찍, 지금 이제 그 유튜브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 신청하시는 방법 지금 링크 다 드렸으니까 구독 신청하시고 링크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장중에 종목군 올려드릴 때, 대웅 같은 경우에 얼마? 52,000원, 49,000원대 전략 잡아드리고 52,000원 공방, 그리고 당일날 6만원대, 그리고 고점 75,000원. 2, 3일 만에. 근데 왜 지금 13,900명뿐이 안 돼요, 신청 인원이. 안 되죠. 그러면 빨리빨리. 그래 결론적으로 어제 100개가 넘는 좋아요의 클릭이 나온 그 동영상 기준은 어제 야간 교육 방송인데 그 링크도 또 드릴 테니까 그 링크도 미리 한 번씩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풍문으로서 보시면은요, 이거를 미리 교육을 해드린 건데, 교육을 안 해드린 것처럼, 교육을 해드린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네가 언제 미리 얘기했어 그러실 수 있잖아요. 풍문으로 들어서 이 교육 자료 맨 밑에 보시면 27일자 교육 자료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 다 드리고, 이건 추세 범위이고, 그리고 시장 주도주 범위는 어디 있지? 주도주 범위도 같이 넣어드렸단 말이야. 10월 27일 돌파 개배 기준이고, 주도주 성장 주도주 여기 있네. 있잖아요. 뻥 아니잖아요. 윤정도 말이 맞잖아요. LG전자 소름 돋지 않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한가 가고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지금 방안에 유료 고객분들이 330만 원 내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165명에 문자가 183분이 계시는데, 근데 윤정두가 지금 뻥 치면 혼나겠죠. LG전자에 대한 문자 사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근거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소름 돋는 거는 23일 날 74,000원부터 LG전자에 문자 사인 나갔단 말이지.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편입 기준 잡아야 됩니다.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하도 얘만 못 움직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삼성전기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데 얘만 9월 달에 고점 한번 52주 고가 넘기고 바보 마냥 못 가니까. 그래서 17일 날 장중에 그 전략을 잡아드린 거고, 23일 날 문자 보세요. 원래 이렇게 문자가 안 나간다니까. 한 번씩 나가잖아, 한 번씩. 원래 이렇게 문자가 안 나가. 근데 그냥 문자를 쏴버리잖아요. 94,100원, 97,000원, 98,600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만원 미만에서 30% 확보할 겁니다. 15에서 20%를 여기서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탈되면 10% 차익 실현합니다. 그게 108,500원의 차익 실현을 했어요. 10%를 어쩔 수 없이. 20% 비중 유지, 신규도 그럼 들어가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리고 신규 편입자 여기서 10%, 얼마? 112,000원을 공방을 하는데 넘겨.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프로그램 계속 들어옵니다. 주가 폭등인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20% 넘기고 있는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119,500원이 상한가죠. 거기서 한 번 더 차익 실현. 이 기준점에 이 동영상 부분을 유튜브에 다 무료로 올려드렸다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렸다고요. 이 내용을. 또 요 내용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LG전자다. 우리는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새 폴더 보시면 이 안에 옛날 자료들 다 2분기 이후에 매집, 2000년 뭐 몇 분기 이후에 매집 이런 거 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보여드리고, LG전자가 이만큼 매집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해서 900만 주에 매수를 했네요. 매수 평균 단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8만 원이더라. 8만 원이더라. 그럼 6% 매집에 8만 원이면 900만 주니까 1억 6,400만 주에 6% 매집에 8만 원이 평균 단가면 30에서 50%, 50% 기준 잡으면 얼마? 12만 원이더라.
목표 주가를 12만 원, 일봉상 갭에 11만 원, 12만 원, 월봉 갭 기준에 14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름 안 돋아요? 난 소름 돋아. 휴일에 대표님 유튜브 과거 동영상 봤습니다. 2004년 방송. 와우TV에서도 윤정도한테 과거 동영상 자료 달라고 해요. 우리 회사 코딱지만한 회사가 아니야. 20명, 30명씩 직원들 쓰면서 지금까지도 그 예전 데이터까지 갖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2005년도 강연의 자료 갖고 있고 그래요.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긴 했지만 뭐 무슨 구멍가게 아니에요. 근데 내부자들 우리 직원분들조차도 마인드가 이거 잘못된 경우가 있어. 그걸 이제 좀 바꿔서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어디서 뉴스 훔쳐다가 떠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한국거래소에서 들여다보면 되고 그잖아요. 자료 공짜로 쓰고 싶으면 서울대 도서관 가면은 자료 다 있어요. 사실 그거 엑셀 파일로 다 받아다가 공식적으로 받아다가 객관적인 데이터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엑셀로. 그거를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자료 올렸니? 그거를 5명이 붙어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되겠냐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바뀔 겁니다. 그리고 야간 심야 시간에 야간 선물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직접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야간 선물 부분부터 해서 전부 해외 선물까지 해외 주식까지 다 1월 4일부터 아마 런칭을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LG전자의 경우에는 결론은 이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윤정도의 의견은 기존에 매집이 돼 있었고 그리고 원체 내년 실적이 긍정적이라서 움직임이 나온 거지 전장 부분은 겹쳐져서 그 주가를 이끌어내는 모멘텀의 기준이 된다. 그냥 명분의 기준이 된 거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고점 못 잡아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꼬리 감싸안고 돌릴 수 있어요. 뭐 배당락 부분이 일부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거래량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면 아마 12 전후 정도 할 거예요. 거래 대금 또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12 전후 정도 할 텐데 1조 이상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2만 4,500원이고 1조 이상 터지면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천만 주 거래가 되면은 1조 3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죠. 뭐 2조 7천억, 2조 7천억, 2조 8천억 수준이 되죠. 이 거래대금이 다 터질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어떻게 맨날 터져? 시가총액이 2조 조금 넘는데 시가총액이 470조짜리가 3조 거래대금인데 LG전자가 어떻게 맨날 저게 터집니까? 맨날 터지면 비이성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조 넘기면 상품 빼고 1조 넘기는 게 알체라 같은 종목이 말 같지도 않게 회전율이 200% 정도 나온 거죠. 어찌됐건 하나 빼고 나면은 6위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1조를 넘기고 1조 3천억 뭐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일단은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오늘이 19% 뭐 18% 시초가 대비 그런 등락이잖아요. 1,000만 주면은 최소 7%에서 얼마? 10% 등락 범위가 나올 수 있다. 1,000만 주 미만이면 그런 변동성 안 나옵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주 장 끝날 때까지 뭐냐? 이 교육해드렸잖아요. 시간별로 1,000만 주를 기준 잡으면 그러면 시간별로 퍼센테이지 기준에 여기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겠죠. 10시에 300만 주 터져 있어야겠죠. 9시 반에 200만 주 터져 있어야겠죠.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일 장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 무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료방에서도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익절했으니까 수익 차익 실현했으니까 뭐 상관없다 관망할 수 있다. 또 일부는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들어가셨거나 17만 원 기준에서 설정하신 분들은 우리가 16만 9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전량 매도를 냈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은 재차 돌린 흐름에서 16만 9천 원 또 16만 4천 원 이탈 전량 매도했거든요. 시간에서 조금 돌려서 뭐 6만 3천 원 공방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 일단 주가에는 반영은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뭐 이런 부분을 뭐 뉴스 보니까 뭐 내일 신청하겠다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좋아요. 주가에는요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있는 것 같은 말든 얘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고 이걸 되돌려서
들어없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봉상의 기준에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봉상 기준에 다시 돌릴 때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거래량의 80%는 채워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70%만 채울까요? 그럼 70%만 채우세요. 7일은 7, 7일은 7, 그럼 800만 주 정도. 최소 범위 800만 주 정도가 형성이 돼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 그러면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800만 주면. 800만 주의 양봉이 나오면은 그 정도. 그렇게 해서 그 거래대금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방법. 그럼 LG전자 1000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800만 주. 그러면 이제 삼성제약이 3,434억짜리인데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빵 터진 거잖아요. 4,600만 주. 원래는 이제 곱하기 8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8에 32, 68에 48, 그러면 대략 뭐 3,700만 주, 그럼 대략적으로 뭐 4천만 주의 기준을 좀 안정적으로 놓고 본다. 그럼 6,000원일 때 4천만 주면 2,400억 분이 안 돼요. 4천만 주 정도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간의 흐름까지 본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삼성제약이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그 거래량이 230만 주예요. 그럼 우리는 3분의 1을 보죠. 그럼 얼마? 80만 주를 봅니다. 80만 주 곱하기 100% 기준을 잡아주면은 8천만 주가 터져야 돼요. 8천만 주. 8천만 주가 터지면 68에 48 어떻게 돼요? 68에 48, 4,800, 5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됩니다. 그럼 8천만 주냐 4천만 주냐인데 공격적으로 4천만 주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8천만 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제약이 8천만 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느냐? 들여다보면 되죠. 일본 기준에서 쭉 당겨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일봉에서, 주봉이고요. 일봉에서. 7천만 주 때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27%까지. 그럼 어떻게 다시 역으로 따진다면 이 7천만 주 곱하기 70%는 어떻게 돼요? 77에 49, 5천만 주죠. 응? 그러면 아까 4천만 주를 기준을 잡을 거냐?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흐름, 혹은 시간의 상한가에 어저께 터치가 됐고 거래량이 터져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8천만 주를 잡을 거냐? 근데 8천만 주를 전체를 보자니 그 8천만 주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소 등락범위 이제 삼성제약 1조 미만짜리는 10% 전후 수준이거든. 이런 대형주의 경우가 5에서 10%인 거고. 그러면 5천만 주로 합의를 보자는 거죠. 앞부분 거래량의 70%. 여기 써 있잖아요. 에?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수준을 한다. 오케이. 시간의 상한가가 아니었다면은 전거래일의 기준점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 시간의 상한가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계산을 해서 대처를 한 거다. 석경 AT는 창피해서 이건 좀 그런데 창피해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명신산업이든 피플바이오도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었어요. 걔가 스타트가 된 거예요. 신규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인바이오 같은 경우도 600억 공모가 600억에 더블 시켜놓고 변동성이었죠. 석경 AT 같은 경우도 지금 1,500억입니다. 시간에서 이제 한 6% 들어 올린 그 흐름의 기준이 됐는데 어찌됐건 1,600만 주, 1,700만 주 거래량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1,700만 주 곱하기 70% 기준 잡으면 1,200만 주는 거래가 터져줘야 되고요. 1,200만 주면 한 3,6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놓고 볼 때 22만 주예요. 그럼 7만 주 정도의 기준이 잡히고 7만 주 곱하기 100% 기준 잡으면 700만 주의 기준이 잡히는데 700만 주 가지고 변동성을 놓고 본다면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700만 주만 거래를 기준을 잡으면요. 2만 원대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갭상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갭상승 나올 때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더 땡겨 치고 올려서 들어 올려서 시초가 대비 이런 종목도 10% 등락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변동성이 나오는 거.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1,200만 주 그대로를 적용을 해서 대처를 한다. 자, 결론은 12월 29일 날 우리가 4종목을 일단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그러면 내일 개장 전에 8시 50분 전후에 또다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개장 전에 종목을 포착해서 이 종목이 바뀔 수도 있고 여기서 유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정회원님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또 내일 또다시 LG전자, DB하이텍처럼 빵빵한 종목을 잡아내면 되죠. 1월 초에 해외 선물
그리고 야간 선물 다 진행을 해주실 분들이 제도권 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제도권 출신 분들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육의 힘 선구자, 맨날 숫자만 넣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교육의 힘 선구자. 우린 선구자다. 난 교육받고 선구자 돼 있다. 교육의 힘이 이렇게 세다. LG전자도 난 수익 냈고 DB하이텍도 수익 냈고 윤정도보다 이제는 내가 월등히 더 잘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교육의 힘 선구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은 이제 어차피 우리 더블클럽님께서도 또 해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 많이 받으시고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교육의 힘 선구자. 나는 선구자야. 나는 교육의 힘 교육받고 선구자가 됐어. 나는 내 계좌 이제는 더 이상 약해질 일이 없어.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이 좋은 장에 화이팅 화이팅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 쪽에 유튜브 좋아요 어제 100개 넘겼단 말이야. 오늘 창피하게 100개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 몇 개야 이게 지금 43개가 뭐야. 벌써 또 한 명이 싫어요. 난 미치겠어 이런 양반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질 테니까 바로 정PD님 바로 연동 저쪽으로 해줄 거 기준 잡아주시고 저는 요만큼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해요. 음악 간단하게만 한 곡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옆방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